안녕하십니까. 깐라이언스 코리아 대표 이성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빨간 의자와 어두운 극장,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에 목마른 이 3,000명의 관객들, 여기 깐 극장은 3,0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는데 정말 깐 라이언스 무대가 생각나는 오후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티비티 우리 업계에 PR협회 김주호 회장님이나 제일기획 김은옥 국장님이나 우리 와크코리아 이창욱 대표님이나 그리고 우리 퍼플라이언스 작년에 런칭한 퍼플라이언스가 있는데, 퍼플라이언스는 한 해 동안 깐라이언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명예대사입니다. 그 명예대사인 우리 방송인 안현모 씨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프로그램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깐라이언스가 온라인으로 열리죠.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열렸고요. 올해는 유료 패스를 판매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갖춰놨어요. 안에 들어가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컨퍼런스, 토크 프로그램도 듣고 어워드쇼도 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낮아져서 공부하기는 더 좋죠. 깐을 못 가볼 뿐이지. 다음 일주일간 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앞서서 저희 한국에서 저희는 지난 5년간 주요한 수상작들을 모아서 일주일간 시집에서 개봉을 합니다. 상영을 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고요. 영화는 아마 용산인가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제가 2021 깐 라이언스 라이브를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깐 라이언스는 6월에 하는 행사고, 깐 라이언스 라이브는 봄하고 가을에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요. 토크 프로그램을. 그리고 깐 라이언스 라이브, 깐을 붙으면 깐 현장에서 뭘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이걸 라이브로 중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워드 아마 시상식 이렇게 그대로 할 거예요. 깐에서 6월달에. 그리고 토크 프로그램도 열어놓고. 그래서 지금 6월 셋째 주에 열리는 거는 깐 라이언스 라이브입니다. 깐 라이언스 라이브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세 가지 컨텐츠로 나눠볼 수 있는데, 28개 부분 상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크 프로그램들, 토론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네트워킹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올해 참가하는 브랜드들 대충 몇 개 적어봤어요. 특이한 거는 유엔이죠, 유엔. 블리자드 같은 데가 요즘 떠오르고 있죠. 다른 디즈니가 좀 특이한 만 하죠. 그건 아마 저 O2O 서비스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단골들이에요. 디브리프와 더 데일리 아젠다, 라이언스 래퍼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더 디브리프는 그 어워드 상 받고 나면 심사위원장이랑 쭉 나와 설명을 해요. 이게 왜 상을 줬고 왜 받았고 뭐가 좋은지, 크리에이티비티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더 데일리 아젠다는 키노트 스피치처럼 하루에 한 명씩 어떤 키노트 스피커가 있으면 그 사람과 어떤 아젠다를 놓고 강연을 들은 다음에 네트워킹 할 수 있어요. 질의응답도 할 수 있어요. 라이브로. 그 다음에 라이언스 랩업은 매일, 에브리데이, 5일 동안 매일 그날 행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놀다가, 만약에 깐에 있었으면 제가 놀다가 저 라이언스 랩업만 대충 보고 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이런 걸 텐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하니까, 온라인 하니까 두었다 보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매일매일 스피커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며칠 전에 나왔어요. 저도 지금 늦게 봤는데, 첫날은 버거킹이 하는 거가 키노트고, 둘째 날은 더 블록, 무슨 회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셋째 날은 그 아노이저 부시하고 와이덴 케네디가 주관하는 행사고, 넷째 날은
어디야 저기 덴츠가네요. 아이소바랑 같이. 그리고 다섯째 날은 MIT의 교수인가 보죠. 저 사람하고 뭐 비드맙이라는 사람 같이 또 키노트 스피치를 합니다. 올해 칸 라이언스 라이브는 이 8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을 굳이 한다면 이렇다는 얘기고, 또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얘기하나 라는 정도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드리븐 커뮤니케이션 이거 다 하는 거예요. 특이할 만한 거는 글쎄요, 저는 New Rules of Retail, 리테일의 새로운 법칙, 이런 게 조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변하면서 뭔가 변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온디맨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동영상들이 다 있는데 아까 나온 동영상들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버거킹 주관하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매번 프로그램이 이 채팅 프로그램처럼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강사하고 혹은 뭐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물어보고.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비영어권 사실 문자를 영어하기 편하니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칸 라이언스 라이브를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한 10분에 걸쳐서 드릴 말씀은 몇 년 전부터 겪어오던 변화인데 올해 이후로 이런 게 강화될 것이다. 트렌드가 크리에이티비티 업계라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영문을 보시면 더 이상 물건 파는 게 문제가 아니다. 커먼 빌리프를 공유하는 거에 대한 얘기다. 커먼 빌리프, 공동 기반의 신념, 믿음, 이게 뭘까요?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칸 라이언스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비 아세포라는 영국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5월 16일 날 5월 17일인가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이걸 올렸어요. 내가 칸 라이언스 로저 해철 아카데미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몇 분 있어요. 갑자기 잘리고 나서 칸 라이언스에는 선생이 다 100인만 남았다. 니네가 DEI라는 걸 한다면서 이래도 되겠느냐? 답을 해라. 라고 공격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DEI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자기 트윗에 저렇게 자기 엑스펜을 가지고 올린 거예요. 자기가 올린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 5월 26일, 한 일주일 되나요? 칸 라이언스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하고, 우리가 이런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잘 못 지켜서 미안하다. 심사위원회 케냐하고 동남아 쪽 사람을 넣어서 뭐 다 개편하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개선을 하겠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지금 홈페이지가 보면 나와 있는데 아예 이 DEI 커미티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를 컨설팅 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관리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제휴업체를 찾는다. 까지 공고문을 냈어요. 오늘까지 공고 끝이에요. 내볼 분이 있으면 늦었지 이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정리해 본 거는 이 차이트가이스트, 이 시대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대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어로 제가 쭉 보니까 어떤 요즘 공정이 화두잖아요, 공정.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정이 화두인데 공정에 반대되는 unfairness에 해당되는 영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영어를 한번 볼까요? 토크니즘. 저거는 뭐냐면 조금 속된 말 하면 깨시민? 내가 좀
약한 자들을 도와준다라고 형식적으로 인원수만 채운다든지 하는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에이블리즘은 디세이블,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해요. 에이블리즘이 있는 세상이 주된 세상이지, 디세이블은 뭐 불쌍하지만 뭐 어쩌겠어, 뭐 이런 식의 의식. 그다음에 에이지즘도 똑같이 일종의 노인 비하, 노인을 모욕하지는 않지만 무시하는 태도, 그 자기 마켓에서 빼버리는 거지. 그리고 파셜러티도 어떤 세력 일부분만 보는 편견을 말해. 편에 어떤 쪽 편만 드는 거예요. 내가 백인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말로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저게. 그 다음에 게토아이즈도 뭐냐면, 저거 우리말로 하면 제가 볼 때 왕따? 어떤 세력들을 게토로 만들어버리는, 소외지역으로, 그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룹과 그룹 사이의 왕따라고 할까? 젠더 갭. 젠더 갭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가장 복잡한 얘기입니다. 왜? 젠더가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그것도 아니라는지 뭐 이따 보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여성이 여성 차별에 대해 하는 것도 젠더 갭이에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가지죠, 정확히는. 자, 이제부터는 이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에서는 이 다이버시티, 인클루시비티, 액세서빌리티, 다양성, 포용성, 접근성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가 몇 년 사이에 쭉 주된 화제로 소위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유엔이 정한 이거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비티 산업도 이런 다양성도 갖추고 포용성도 갖추고 접근성도 갖춰야 된다라는 화두가 2015년 이후로 쭉 지속돼 왔어요. 지속돼 왔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독립적인 주제다. 이게 뭐 양념이나 이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아젠다인 거예요.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그리고 결국엔 인터섹셔널리티가 핵심이다. 교차성. 이 세 가지가 다 교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복되는 말이겠지만 지금부터 좀 빨리 넘어갈게요. 다이버시티는 이런 유색인이나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LGBTQIA 뭐 거기까지 있어요. 알죠 뭔지? 그다음에 여성 바이어스 문제, 장애인, 노인 주로 이 정도 문제에 해당됩니다. 소외됐던 커뮤니티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소통을 해서 결과를 옮겨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다이버시티는 우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소외됐던 커뮤니티와 대화를 시작하는 게 다이버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버시티 다음에 인클루지비티가 오는 거고 인클루지비티 다음에 액세서빌리티가 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이버시티 예를 들게요. 깐나이어스가 2019년부터는 완전히 다양성의 무대가 됐어요. 더 깐캔 다이버시티 컬렉티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표어도 좋잖아요. Don't talk about it, be about it.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초대한 토론자 중에 하나가 시바 라이찬단인데 영국의 non-binary 퀴어, 젠더 퀴어예요.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은 양성애자도 아니라, 나는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 이 사람이 와서 공연도 하고 강연도 했습니다. 런던의 발리우드 학교의 수석 강사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맨 뒤에 보면 Why we don't need another diversity talk. 그죠? 또 다른 다이버시티에 관련된 얘기를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다양성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깐느 해변에 잉크웰 비치 깐느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잉크웰이라는 거는 1890년대에 세워진 흑인 휴양지예요. 흑인들이 모여들어서 와인 농장 근처에. 그래서 이걸 보고 잉크웰,
샘, 그죠? 백인들이 붙인 말인데, 그래서 블랙비치라고도 해요. 그 오바마가 저기서 뭐 3년 연속 휴가 보내고 그래요.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해변입니다. 그게 뭐 몇 군데 더 있어요. 미국의 아틀랜타나 뭐 캘리포니아, 뭐 산타모니카인데, 깐느가 그걸 빗대어서 잉크웰 비치 깐느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뭐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다양성은 이렇게 인종이 됐든 여성이 됐든 일단 끌어들이는 거를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용성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요. 당신은 여기서 마케터일 수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50대한테 편지 써보거나 뭘 해본 적이 있냐 이거지. LGBTQ 장애인을 위한 브랜드인가 우리는? 그리고 속옷 광고는 왜 완벽한 몸매여야 하는가? 왜 요실금 패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파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깐나에서도 보면 완전히 여성 무대로 바뀌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심사위원이나 프라이어리티를 줬어요. 여성을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줬는데 이제는 보니까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연사는 여성들이 된 거예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여자들이 세상 부의 30%를 통제한대요. 지금 어떻게나 조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지나 데이비스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나 데이비스는 델마로 유명한 여배우. 지나 데이비스 맨 밑에 보시면 Institute on Gender in Media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JWT, 제이월터 톰슨이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 데이비스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 팀들이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광고에 있어서 젠더 바이어스가 얼마나 심한가를 쭉 조사를 해봤어요. 깐느에 당선된 본선 작품 2,000편을 쫙 본 거예요. 거기 봤더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봤더니 대충 이런 얘기. 남자만 묘사한 게 여자만 묘사한 것보다 5배 많고 뭐 캐릭터가 훨씬 많고 듀레이션 타임도 많고 뭐 10년이 지나도 그 비율이 여성이 나온 비율이 33%, 36% 비슷하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절반인데 절반이 아니다 여기서는 광고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쭉 있어요. 특히 밑에 걸 보시면 여기 두 번째 걸 보시면 85% 여성은 광고가 여성의 실제 현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또 66%는 텔레비전 여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텔레비전을 확 꺼버린다는 거죠. 이 수치들이 다 그걸 얘기합니다. 잠깐만 보시면 오직 여자 모델만 나오는 광고는 5%밖에 없대요. 자, 여성 바이어스가 이렇게 광고에서 심한데 다른 바이어스를 볼까요? 요 무지개 LGBTQ는 광고에 사실상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만 등장할 뿐이다. 근데 부정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도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장애인을 스마트하게 묘사한다. 광고에 있어서는. 그리고 노인은 과소평가되고 인기가 없는 캐릭터로 코믹한 캐릭터 같은 걸 나오고 권위적이고 긍정적인 뭐 CEO 아저씨 뭐 이런 모델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를 보면 2017년 원더우먼이 여성 감독이 만들었는데 패티 젠킨스가 이게 그의 최고의 흥행작이에요. 왜 흥행했나? 지나 데이비스 인스티튜트는 여성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흥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니 2015년에 100개의 여성 리드 영화의 흥행 성적이 다른 남성 리드의 영화보다 16%더 흥행이 많이 됐다. 돈을 더 벌었다. 그런데도 2016년을 보면 흥행 상위 영화 100개인가 중에 여성 감독은 불과 7%에 불과하다. 즉 여성 감독이 더 많으면 흥행 성적도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잡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속옷 모델 여성 모델급의 여성들만 나오는 이런 여성 잡지를 보느냐. 이미 잡지 시장은 죽어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페이퍼가.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페이퍼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컨텐트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패션에서 정치로 옮겨가고 있는데 여성들의 관심이 계속 립스틱을 할 거냐 이거지. 거꾸로 정치인들이 빨간색 립스틱을 뭐 좋아하겠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보면 그 잡지들을 포함한 그 브랜드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 평균 여성으로 모델 여성에 비한 사이즈가 더 비만인, 더 뚱뚱한, 혹은 다른 말랐거나 이런 다른 쉐이프의 여성들만 가지고 뉴질랜드 란제리 업체는 론이라는 브랜드는 캠페인을 저렇게 했어요. 67%가 플러스 사이즈래잖아요. 네? 출판 리파이너리 29이라는 출판사 책 잡지 온라인 잡지거든요. 이거 여자분들은 잘 알더라고. 여기 이 집 사진들 보면 다 이런 모델급이 아니라 플러스 사이즈가 67%이기 때문에 일부러 컨텐츠를 67%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예쁜 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생리대 매대를 스킨케어 제품사에 놓는다든가, 블랙 앤 화이트 패키지로 이렇게 시크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감독이 영화를 잘 흥행시키는 걸로 봐서 광고업계도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훨씬 더 많으면 훨씬 더 좋은 이펙티브니스를 얻어낼 텐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접근성인데,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쪽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접근성이 왜 세 번째 항목이 됐냐면은, 타겟은 미국의 그 유통업체예요. 타겟이 올해 주식 굉장히 올랐어요. 유통업체인데 월마트랑 싸우고 그러는 데인데 그걸 했거든. 온라인 배달을 강화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가게에 가서 픽업한다든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 타겟이 굉장히 뜨었는데 아마존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 타겟의 CCO가 한 말이에요. 브랜드라는 게 이렇게 신념과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라서 우리는 이 포괄성과 접근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를 우리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불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게 여성이 됐든 노인 됐든 그런 사람들한테 더 팔기 좋게, 접근하기 좋게 서비스 체계를 다 갖췄다는 거지. 그렇게 노력을 해온다는 거죠. 항상 브랜드가. 누구에게나 creativity comes everywhere. 그러니까 그리고 reach everyone. 누구에게 다가가야 돼. 누구에게나 다 다가가야 된다. 이걸 접근성이라고 본다면 이걸 흔히 무시하기 쉬운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광고계에서나 마케터들은 접근성 무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마켓은 너무 작고 노인 마켓도 예를 들어서 젊은 마켓을 하면 노인 마켓을 따라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접근성을 무시하기가 쉬운데 넌 이 밑에 보세요. non-disabled actor 영화에서 이게 참 웃기는 말이야. 그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95% 너무 당연하긴 하잖아요 이게. 근데 표현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잖아. 장애인이 아닌 배우가 95%래. 뭐 당연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능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버 노인들을 무시하지만은 여성의 40%가 50세 이상이래요. 이게 지금 미국이나 영국 시장 아마 얘기할 거. 여기가 분석 대상이 영어권 5개 국가예요. 뉴질랜드, 호주, 번역, 그다음에 영국, 미국, 하여튼 해서 5개 영어권만 따진 건데, 그런데 대중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50세 이상의 여성을. 그걸 지적한 거는 로레알이 노이슈라는 캠페인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세상에 우리나라도 저럴 거예요. 50세 이상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돈은. 그 다 부모님 돈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싹 가처분 소득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접근성을 무시하냐 이런 얘기예요. 교차성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실제로 행동을 취해야 되고 그냥 다양성과 이게 좋은 거다. 장애인을 비하면 안 되지. 여성을 많이 기용해야지. 이사에 한 명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진입 비용을 들여서라도 솔루션을 해결책을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게이타임스에 나와. 저 사람이 한 얘기도 이거예요. 내부 역학관계와 대표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내부 조직 내에서 이게 무슨 하나의 요소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본질로 보는 거예요. 일부러 바꿔야 된다는 거야. 고의적으로 여성, 장애인, 노인, LGBTQ, 유색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프로세스를 바꾸고 결과물도 내야 되는데 대표성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양성을 확대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 확대를 해야지. 끌어들여야지 다. 그리고 영원한 참여성은 뭐냐면 시장에 관련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사람을 뽑는다는 게 아닌 거죠. 시장과 관련된 참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이건 브랜드가 주체성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처럼 목적성을 갖고 덤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ESG 경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핵심은 메저먼트예요. 지표, 성과 지표로 다루는 겁니다. 당신 부서가 유색인종, LGBTQ,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어느 만큼 그 포용성과 접근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는지가 인사 고과에 반영되고 제품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걸 수치로 평가하는 그게 말하자면 ESG 경영의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얘기고요. 왜 DEI가 제가 결론은 DEI인데 뭐냐면 D는 Diversity, Equality, Inclusion입니다. 깐 라이언스가 가장 먼저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을 앞서가잖아요. 그 중에서 깐 라이언스는 올림픽이니까 먼저 안단 말이에요. 얘들이 스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DEI 커미티라고. 이렇게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갖추겠다고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들 이렇게 배치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흑인이 빠진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누구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사과문에 올렸어요.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다양성, 동등성, 포용성이 모든 분야에 닿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해야 된다. 제 말씀은 이제 세상의 모든 기업은 특히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조직이나 부서가 DEI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는 아마 급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대기업으로까지 삽시간에 번질 걸로 보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질문 나중에 이메일로 시간이 제가 너무 끌어서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